네, 공시 전문 기자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식 매수 청구권에 네. 대해서 배운다. 네. 중요한 거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니까 다양한 그 변수들에 좀 노출이 되잖아요. 뭐 증권사로부터 배당도 받고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이제 신주인수권이 입고됐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 이런 거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합병이라든지 영업 양수도 주식 교환 뭐 이런 일들도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기업 가치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안이어서 공시를 즉시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이후에 그 공시 제목이 주요 사항 보고서라고 나오거든요. 주요 예. 사항 보고서 관료 열고 뭐 합병 관료 열고 주식 교환 이 주요 말 그대로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시를 열어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고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은 사실 이게 포털에 그냥 주식 매수 청구권 검색하면 기본적인 개념이 다 이제 나오잖아요. 네. 방금 저도 검색해봤는데 두산 백과에 딱 네 줄 나오는데 음. 이거는 이제 취업 상식적인 그런 문제이고 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취업 상식 이상의 뭐 실전 생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아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가끔 당해요. 그러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나는 몰랐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결정하고 네. 난 좀 이상한데 이거 싫은데? 라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네. 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내 주식 사가라. 네네 회사에 그 기본적인 개념이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주식을 니들 마음대로 회사를 결정했으니까 내 주식을 니들이 사가.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회사가 어떤 합병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네. 했는데. 했을 때 이제 뭐 주식이란 게 우리가 팔고 싶으면 나중에나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예. 나중에 판다는 개념은 그 회사가 발표한 어떤 재료가 안 좋다고 인식이 될 때는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이미.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공시를 본 거고 그러면 이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되냐. 그래서 그런 합병이나 이런 공시가 나오기 직전 2개월의 주가.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를 빵 터뜨리기 전의 주가로 예.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주식 매수. 사고가 나기 전 주가로 최소한 사고 나기 전 주가는 회사가 책임져 주겠다. 예. 원하시면 2개월 우리한테 동안. 파세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결정한 결정한 정책과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회사와 결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고 본격적인 그 시작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두렵다 진짜. 1번 표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주현영 기자가 사람들 많이 질문 하나 좀 되겠습니까? 예, 1번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제가 준비한 건데 첫 번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어떤 회사의 정책에 이제 반대하는 본인의 찬성 건데. 반대의 어떤 예.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우선주라는 것은 찬반 표시하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우선주에는 주식 매청권이 있을까 없을까? 두 번째 그저께 말씀드렸던 물적 분할, LG화학, 이노베이션처럼 핵심 사업 배터리를 떼어내는 이런 물적 분할 굉장히 주주들이 민감한데 그렇죠. 주매청이 있을까 없을까? 재밌다. 나 진짜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거는 취업 상식 문제는 안 나오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우선주는 왠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존재하는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네, 네.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으면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둘 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냐? 보통 우선주는 주식 권한이 없으니까 의결권이 없으니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르겠네요. 제가 정답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얘기하면서 나 이런 거 싫어. 금방 나옵니다. 네, 설명하다 보면 저는 우선주는 모르겠는데 뭐 없을 것 같고 물적 분할은 왠지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근데 우선주도 피해를 입었잖아. 이상한 의결권이 없으니까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 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가 어떤 중요한 정책 뭐 합병이라는 걸 발표했을 때 주주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주총에서 표결을 그러니까 찬반을 표시하면 되는데 굳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둔 이유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주총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의도적으로 좀 많이 가서 현장 분위기를 보는데 집에 우산 많으시겠다. 요즘에는 잘 안 주더라고요. 안 줘요? 네. 그런데 그 실제 주총에 가면은
그 주청에 가서 내가 한 100주 갖고 있는데 반대표지가 또는 찬성해야지라고 가면은 네. 기표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청에 실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이미 사전에 취합된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 이런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그냥 동의합니까 제청합니다라고 해서 끝나고 소액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일이 거의 없고 요즘에 뭐 전자투표를 하지만 이것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사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뭐 물론 이 뭐 합병이라든지 영업 양수도 같은 것들은 특별 결의라고 해서 일반적인 결의보다 좀 단계가 높은 어려운 걸 하지만 사실 이 특별 결의가 부결이 되는 사항도 굉장히 특별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주 지분이 상당히 낮다든지 네. 또는 뭐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게 붙었다든지 또는 뭐 국민연금이 지분을 세게 갖고 있어가지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 예. 아니면 특별 결의도 다 통과되고 그러면 그럼 주주는 대주주 어떻게 맘이지. 예, 주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체념하고 있어야 될까? 또는 주식을 팔아야 될까? 네. 근데 만약 내가 좀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를 했고 나의 합리성이 맞아떨어져서 실제 그런 정책이 시행됐을 때 주총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져 있다면 예. 그때 팔려고 하면 늦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그 결정을 한 시점부터 시계를 2개월 전을 거꾸로 돌려서 네. 그 2개월 사이의 주가, 사고가 터지기 전의 주가로 환산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회사에 팔 수 있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나는 반대표 던졌는데도 대통령이 됐어.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민가. 이민. 그렇지. 이민 가면서 네. 내가 이 나라 돈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이 돈을 너희들이 사가라. 그렇지. 내 원화로 지금 4억 2,700만 원 있는데 이거 너희들이 사가고 뭘 줘라 나한테? 달러로 줘라. 난 분명 반대했다. 반대했다. 난 분명 반대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있는 거야. 재산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지 이건 사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 복잡하게 예. 설명할 이유는 없는데 대신 인터넷 검색 말고 공시를 통해서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 예. 팁을 드리면 네. 본인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에서 이제 공시 쭉 보다 보면 공시는 기본적으로 많이 보면 좋은데 네. 주요 사항 보고서라는 제목이 있는 공시는 말 그대로 진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데 그걸 딱 열어서 본문에 네. 우리가 보통 컨트롤 F를 누르면 본문에 단어 검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식 매수 또는 주식 매수 청구권 치면은 딱 이게 바로 나옵니다. 있는지 없는지가.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법이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보면은 합병이나 주식 교환, 영업 양수도, 네. 분할 합병 같은 경우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대상인데 예. 다만 이제 모든 합병이나 주식 교환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건 좀 이따 뒤에 살펴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내드렸던 퀴즈에서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요즘에 핫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적 분할. 분할이냐, 인적 네, 분할이냐.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을까 없을까. 아까 전에 답변을 어떤 분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선 작년 사례를 보면 LG화학 분할 공시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다 이거는 공시를 해야 돼서 예. 이번 분할은 단순 물적 분할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왜요? 왜? 여기 네, 일단 그 법의 물적 분할은 준매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왜 그러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기업을 분할하는 것은 네. 주식 가치,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론적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이 제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5%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회사가 물적 분할하면 어떤 사업을 떼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100% 자회사를 만들잖아요. 이론적으로 그 자회사의 가치가 다 나한테 흡수돼 있다. 어차피 똑같다. 100이니까 어차피 5%만큼의 나의 그 영향력은 이렇게 가서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물적 분할을 제 뇌피셜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 집이 가령 이제 초역세권에 있어요. 네. 굉장히 직선으로 가면 바로 이제 지하철역이 네. 있는 네. 곳에 있어서 네. 이 지하철역을 보고 산 거죠. 뭐 이 동네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집을 샀는데 어느 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정비한다고 해서 여기 울타리를 하나 쳐놨어요. 이 안에 뭔가 투자 받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직선으로 이제 못 가고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지하철 직선으로 가는 메리트를 보고 산 건데 돌아서 가야 돼요. 이게 사실 물적 분할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산 건데 누군가가 울타리를 쳐져 있어요. 그게 이제 모회사가 지분을 100% 가짐으로 해서 나는 우회를 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법상에는 물적 분할은 이제 주식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 거죠. 마치 내 아들 장가 보낸 거랑 똑같아. 장가 보냈어도 100% 내 아들이지. 네. 그러나 내 아들이에요? 남의 집이야. 그게 더 적절한 비용 같습니다. 그래 그 느낌이었어 지금. 왠지 뺏긴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물적 분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은 주식매수청구가 인정을 안 해준다. 예,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두 번째 퀴즈에 대한 답은 없다. 네, 것이고. 없다. 그다음 물적 분할 반대로 이제 인적 분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인적 분할도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 똑같이 인적 분할은 더 심플하죠. 이제 제가 어떤 기업이 지분 5% 가지고 있을 때 인적 분할하면 A, B, A 회사도 제가 5%, B 회사도 5%씩 가지니까 이거야말로 어떤 저희 주식 가치나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건 심플하게 주매청이 없는 게 맞고요. 다만 이 인적 분할에서 좀 특수하게 들어가는 인적 분할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데 해당되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2번표를 조금 띄워주시면요.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을 줄여서 OQP라고 하는 회사의 인적 분할 최근 한 그림인데 분할 후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분할 후 그림을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이라는 온코라 그러시죠? 그냥 온코. 예, OQP라고 합니다. OQP죠. 그래서 OQP가 이제 있고 이 회사가 이제 두 개 회사를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는데 신설 회사를 두 개나 만들어요. 그게 하나 OQP 바이오 또 하나는 두월물산 홀딩스 이렇게 만드는데 보면 다 비상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제가 가진 이 OQP의 주식은 100% 상장회사 주식이었는데 인적 분할 과정에서 인적 분할 그대로 333으로 나눴다 치면은 3분의 1만 이제 상장회사 주식이 되고 3분의 1 비상장이 되죠. 이거는 황금성이 제약을 받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준다. 같은 인적 분할이어도 상장을 못 시키면 상장 이 두 가지 있습니다. 회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신설회사는 상장 안 하겠다 인적 분할 할 수도 있고 흔치는 않은데 있고 또는 신설회사를 재상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 예심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때 주식매수청구를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흔치는 않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나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대부분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인적 분할에서 다 상장되는 경우 없습니다. 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없고 그냥 물적 분할하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중에 인적 분할을 했으나 일부 비상장이 된 회사가 생긴 경우 신설 회사를 다 지분 가치가 반영이 덜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마음에 안 든다. 상식에 부합하네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오늘 준비를 하면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되게 많이 봤는데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형법 이런 거 징역 10년 그러면 왜 10년인지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양형 기준만 있고. 근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생각해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매수청구권에 등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사실 합병인데 오늘 그래서 볼 SK 머티리얼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이제 사례를 두 가지 볼 텐데 하나는 FNF라고 우리가 패션 사업하는 회사 3번 표를 좀 띄워주시면 FNF 패션에서 FNF의 모회사인 FNF 홀딩스라고 지주회사가 최근에 지금 진행 중인데 FNF 로지스틱스라는 이게 물류회사를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FNF 홀딩스와 로지스틱스 둘 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좀 다른데요. FNF 홀딩스에게는 왜 없느냐? 소규모 합병이라는 개념 때문에 없는 건데 소규모라는 것이 이제 작은 회사와 합병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회사한테 자기네 회사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합병 신주라고 하죠. 합병 신주가 그
그 회사의 발행 주식의 10%가 안 되면 소규모라고 보고 이때는 이사회 계류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총을 안 하니까 주식 매입 청구권도 없는 것이고 작은 거는 그냥 네. 뭐 이건 큰 영향 없다 네. 생각하고 그냥 주총도 없고 매수 청구권도 없다. 예, 다만 이제 제가 그 밑에 단서를 달하는 게 소규모 합병이라도 존속회사 그러니까 FNF 홀딩스 주주의 20%가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를 하면 이때는 주총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합병 이사회로 못 하고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합병도 공시 같은 걸 보면 주총 날짜는 비어 있어요. 공시 항목에. 다만 그 위에 이제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총은 또 열어야 된다. 예, 20% 넘으면 좀 중요한 거긴 한데 네. 웬만하면 찬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정 20%가 넘으면 주총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되니 그냥 웬만하면 찬성해 주시면 좋겠지만 아무튼 반대하실 분은 여기로 알려주세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보면 이제 FNF 홀딩스의 합병 상대방의 FNF 로지스틱스는 주식 매입 청구권이 없는데 이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간이 합병이라는 것은 합병이 굉장히 간편하게 빨리 되려면 반대하는 주주가 없으면 되잖아요. 네. FNF 홀딩스가 로지스틱스 지분 100%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본인과 합병하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고 주식 그렇죠. 매입 청구권 없고 이사회 계류로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그것도 이해했어요. 상식에 부합하네요. 이해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SK 주와 SK 머티리얼스 지금 네. 이제 진행 중인 것인데 네. 예. 머티리얼스는 이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수가스를 만드는 계열사이고 네. 일단 이게 약간 일반적인 합병과 좀 다른 게 합병제의 분할을 먼저 진행합니다. 머티리얼스가 투자 부분과 사업 부문을 나눠서 물적 분할로 나눠서 나눈 뒤에 그 투자 부분, 그러니까 투자 부분이 사업 부문을 100% 가지고 있는 형태가 물적 분할이잖아요. 예. 이 투자 부분을 SK 주와 이렇게 합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한 뒤에 분할 합병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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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합병 후에 이제 SK 주가 남고 머티리얼즈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렇죠. 자, 표를 보면은 자, SK는 또 주식 매입 청구권이 없어요. 이건 아까하고 똑같아요. 소규모 합병이어서 그렇고 SK가 발행해서 머티리얼즈 주주들에게 줘야 되는 합병 신주가 SK 주의 발행 주식 총수의 옆에 보면 8.5%.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맞춘 느낌이 있는 게 네. SK가 머티리얼 지분을 50% 가까이 갖고 있는데 네. 그 지분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발행 안 함으로써 10%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거까지 발행을 해놓으면은 10% 위로 올라가서 정식 합병인데 일단 그런 상황이고. 다음 이제 두 번째 잘 모르겠는데 너무 물어보면 복잡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이제 머티리얼스인데 이 머티리얼스는 주총을 열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상장회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얘기를 할 때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SK 머티리얼즈 주주는 그 합병에 반대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주식 매입 청구를 행사하고 그러면 머티리얼즈가 그 주식을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SK 주주, 그러니까 SK 콥 주주 입장에서는 SK가 SK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건 너무 작은 거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이사회로 할 수 있는 거고 SK 머티리얼즈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주총 결의 사항이고 주식 매수 청구권도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SK 머티리얼즈 주주다라고 하면 주요사항 보고서에 딱 나오고 거기서 주식 매수 청구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모든 주주한테 주는 건 아니고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합병이나 주식조항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했던 공시가 발표된 발표되기 전에 주식을 취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뭐 당연히 뉴스 나오고 나서 했는데 샀는데 나 그 뉴스 반대요. 그럼 왜 샀습니까? 그렇죠. 예, 심판합니다. 이게 합병 공시를 발표하고 난 뒤에 샀다는 것은 그 합병이 일단 동의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알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주식 매입 청구 권리가 있는 주주, 그러니까 공시 전에 샀던 주주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머티리얼즈를 제가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투자할 때 항상 마주치는 모든 경우에 똑같습니다. 이 사례가. 첫 번째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해야 되는 것이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반대 의사, 나는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야라는 의사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주총 때가 아니라 주총 전에. 왜?
그게 이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예. 그 규정되어 있는 어떤 의무 조항인데요. 네. 이거를 해야만 나중에 후속 절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의사, 나는 이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네.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쓸 수 있다. 내 주식을 네, 회사한테 팔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럼 반대하고 안 팔 수도 있어요? 나 반대했는데 안 팔. 그건 괜찮고. 예. 한데 어쩔지 모르면 일단 반대해야 되는 거네. 네네. 내가 조금이라도 팔지도 몰라 생각하면 반대를 일단 해놓고.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아까 첫 번째 퀴즈가 나오는데 네. 보통 주주가 있고 우선 주주가 있잖아요. 보통 주주에게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우선 주주는 어떠냐? 우리가 주총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주총 소집 통지문 해서 각 집으로 이제 보내거나 뭐 이메일로 보내는데 우선주만 가진 주주한테는 이거 원래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주들은 주총에 와서 그렇죠.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죠. 그런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이런 주식 매 청구권이 포함된 안건을 다루는 주총에서는 주총이라면 우선 주주들한테도 통지문을 보내서 알려라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우선 주주들도 주식 매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그럼 주식 매청권이라는 게 소액 주주에게 하나의 선택을 주는 어떤 보호 장치인데 네. 그 보호를 하는 대상에는 보통 주선주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20살 미만의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이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 그래도 자기가 반대를 못 하는데 그럼 반대로 어때? 우선주 주주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 결정에서 반대 통지를 한다. 그럼 어쨌든 반대 통지를 해야 된다면서. 지금 제가 말씀한 반대 통지는 주총이 아니고 주총 전에 회사에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 통지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SK 머티리얼즈는 우선주가 없는 회사고요. 다만 이제 다른 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일단 퀴즈는 2개 다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서면으로 통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 의사를. 근데 사실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게 무슨 손편지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총 소집 통지문 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양식이. 그걸 써가지고 우편으로 붙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서면인데 굉장히 구시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카톡으로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주주들을 카톡방에로 모아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니까 반대 의사만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편으로 보내는 건 굉장히 뭐 일본이야 팩스 문화니까 그렇게 할 수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온 서류에 써가지고 회사로 다시 돌려보내줘야 된다. 우편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 반대 의사를 일단 먼저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제가 만약에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SK 머티리얼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표 5번을 좀 보여주시면 문자가 딱 이런 식으로 딱 오게 되는데요. 주식 매수 청구 행사하실 고객님은 반대 의사를 꼭 신청하시면, 그러니까 주총 전에 반대 의사를 꼭 신청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주고 온라인 신청 HTS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 위에 유선, 그러니까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도 되고 증권사한테 알려준다 이거죠. 일단 내가 증권사가 저한테 그러면은 이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 고객들한테만 보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근데 모든 주주가 다 있죠. 모든 주주가 다 있을까?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어떤 경우에 있냐 없느냐는 내가 몰라도 내가 갖고 있으면 증권사에서 문자를 보내주면 그렇죠. 나는 이 권리가 있구나. 반대할 때 그것만 알면 되겠네. 아니, 문자만 잘 보면 있으면 된다.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주식을 보유했는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별해서 보내겠죠. 그거를 설마 이제 그 이후에 보낸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공시가 나오면 이거를 보내고 이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유선 지점 방문 또는 HTS 홈페이지 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일부 증권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들었던 거 빨리.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정책 결정을 그 회사가 했으면 나는 주총에 가서 반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해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일단 주총에서도 반대하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내 주식을 그 결정이 내려진 2개월 전 주가 언저리에서
사야 된다 회사가 사줘야 된다. 무조건 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내 입장에서 보면 나쁜 공시가 발표되면 증권사에서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올 거고 그렇지. 그때 나는 반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반대한다고 해야 된다. 행사할 거다. 반대한다. 행사할 거다 보면 나는 그 안건에 반대합니다.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네. 그리고 나서 주총에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총을 갑니다. 네. 반대하고 나면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표시한 날짜 주총 바로 전날까지고 네. 그 다음 날 주총을 여는데 이 주총에서가 또 액션이 중요한 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꼭 가야 돼요? 안 가도 됩니다. 네. 그래서 되죠. 기권을 해도 돼요. 기권을 해도 되고 안 가도 된다. 기권은 안 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는 가서 반대를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서 찬성을 하면 땡. 왜냐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찬성했다는 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 매수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일단 서면으로 반대했어요. 문자 보낸 거에서 반대하라고 어떻게 해서 반대 의사를 냈어요. 주총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예, 안 가도 되고요. 안 가도 되고 그래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예, 왜냐면 아까 우선주도 그러니까 SK 머티리얼스는 우선주주가 없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반대해서 표시가 우선주는 주총이 없으니까 건네뛰고 가서 나중에 행사하면 되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주총에서 뭐 반대 혹은 기권을 하면 되고 찬성하면 안 되고. 네. 그 상태 끝나고 그 다음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반대 의견을 했는데 주총에서 찬성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 나 모르고 뭐 아무나 하자. 바보야. 혹시 이제 또 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3단계 그러면 주총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2단계를 거쳤잖아요. 반대의사 표시 그리고 주총 뭐 건너뛰든 아니면 2단계를 거친 걸로 완료가 아니라 마지막 3단계를 완료를 해줘야지 되는 게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실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행사 방법은 똑같아요. 또 아까 증권사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나온 대로 하면 되고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주총일 기준으로 주총일 포함해서 20일. 20일이라는 것은 영업일이 아니고 캘린더 데이로 20일 딱 꺼내서 그 안에 행사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딱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헷갈리실까봐 다시 표를 하나 그 7번 표를 좀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대주주와 싸우는 법이야 오늘은. 예, 7번 표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 불가능. 자, 1, 2, 3 서면 반대를 했으면 반대 기권 오케이 찬성했으면 안 되고요. 4번, 5번 서면 반대를 필수 조건 안 했기 때문에 뒤에 절차는 볼 필요 없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려면 일단 서면으로 무조건 주총이고 뭐고 그 전에 나는 반대해 봅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반드시 의사를 미리 그 의사를 안 하고 나서 뒤늦게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는 된다. 그냥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것이지 회사에 사달라고 시장에서 파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역시도 또 할 필요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되고 그 마지막 절차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렇게 주식을 행사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개월 내에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다 반대에 다 사줘야 된다. 1개월 내에. 상법에 2년으로 돼 있는 2개월로 돼 있는데 그거는 비상장사 얘기고 상장사는 특례에 따라서 1개월 내에 사줘야 된다. 사주면 회사는 자사주가 되는 거죠. 이 자사주는 다시 5년 내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팔아야 돼.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K 머티리얼스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 부분이 좀 모든 사례가 똑같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 SK 머티리얼즈가 SK 주와 합병을 발표했던 게 8월 20일인데 이때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이제 발표했어요. 항상 공시 때 발표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공시할 때 마음에 안 들면 주당 얼마에 사준다는 것도 발표해. 같이 공시한다. 사실 이 행사 가격 정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한데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일단. 지난 2개월간 뭐 평균 주가가 뭐든 그거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주주와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근데 상장에서는 주주가 많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회사가 그런 규정에 따라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법원으로 가요. 소송해라. 삼성물산 그래서 법원 갔잖아요. 네. 제일 먼저 합병할 때. 그래서 SK 머티리얼즈가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이 41만 5,751원이에요. 뒷단이 빼고 제가 41만 원이라고 치고. 근데 지금 오늘 SK 머티리얼즈 주가가 얼마에 마감됐냐면 40만 7,400원이에요. 역시 뒷단이 빼면 40만. 주식 매수 청구권은 41만 원. 현재 주가는 40만 원. 그러면 제가 유리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주식 매입 청구 가격 회사가 사줄 수 있는 의무적으로 회사 사줘야 되는 41만 원. 현재 주가는 40만 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지.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해야죠. 그렇죠. 행사해야죠.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단계 반대해야죠. 반대 의사를 무조건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SK 머티리얼스 주주들 뭐 아시겠지만 공시를 보면 어제부터 반대 의사 통제가 시작됐어요.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걸 가지고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날이 10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뭐 28일인가 그런데 요 전까지 이제 반대 의사 통지를 일단 해 놔야지 그 다음에 내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실제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뭘 보고 결정하느냐? 당연히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 11월 18일인가 그런데 그때 주가를 보고 그때 주가 여전히 주식 매수 청구권 지금처럼 밑에 있으면 행사하면 되고 또는 아니 그래도 나는 나중에 올라갈 것이야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네요. 어쩔 줄 낮으면, 모르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보다 주가가 낮으면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로 해서 합병 주식 매수 청구권이 과도하 많이 이렇게 행사가 되고 그래서 합병이 그러니까 무산됐던 사례가 많죠. 대표적인 게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링 2014년인가 그때 합병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존 요령으로 무슨 아무튼 주식 매수 청구권과 연결될 만한 중요한 공시가 나오면 그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일단 반대한다. 그렇지. 일단 반대한다. 그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야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기지. 그래 한 번이라도 고려라도 해볼 수 있지. 할까 말까.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총은 안 가면 된다. 주총은 안 가도 귀찮으니까 안 가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 내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겼구나 하고 쥐고 있다가 주가를 계속 보다가 주가가 높으면 그럼 말고 에라 그냥 거기다 팔든가 말든가.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보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 청구 가격보다 매수 청구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나는 매수 청구권을 들고 있으니까 행사하면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되네요. 나중에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더라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매수하도록 하고 받은 현금으로 낮아진 주가를 주식을 사면 되니까. 뭐 그래야 되죠. 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귀찮고 가격 보장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최소한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 정도 가격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맞습니다. 그럼 그냥 이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시를 하면 모든 주주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주주에게 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고. 그래서 뭐 참고로 국민연금도 이런 식으로 주식 매수 청구 대응합니다. 일단 주식 매수 청구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찬성 안 하고요. 반대 혹은 기권. 대부분 기권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난데 나중에 최종 그 주식 매수 청구 행사 데드라인까지 주가 비교해서 주매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상식.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공시가 나면 그 순간 모든 주주에게 전산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타타타닥 배분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자동으로 주식 매수 청구를 하도록 그것까지도 해주고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회사는 당연히 받아서 캐시를 줘야 되고 이런 그 캐시가 들어오는 순간 내 주식이 뭐 가져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주주에게 반드시 유리한 그리고 프로세스인데 이런 거는 모르는 게 좋겠다. 저도 박수익 기자는 왜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상법 자본시장법 보면 계속 서면 통지하라고 나와요. 공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나의 반대 의사를 서면 통지해라. 서면 통지라는 이 단어
방법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법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HDD 아니 그걸 굳이 찬성해서가 반대 안 할 사람만 반대 안 한다고 내 주식 사갈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걸 서면으로 통제하도록 하면 되죠. 찬성 의견을 서면 통제해라. 이거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게 상식이니까. 굳이 찬성할 사람만 얘기하세요. 나머지는 디폴트로 반대.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SK 머티리얼스 포함 모든 그 회사들은 주식 매청구권이 있는 공시에서 네. 약간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이 정도 이상으로 주식 매청구권이 들어오면은 네. 우리가 합병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SK 머티리얼스는 그게 8천억이고 8천억의 주식 매청권이 행사되려면 제가 보니까 대략 지분 21%의 주주들이 행사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21%의 주주들이 행사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떨 때는 또 현실화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일단 21%가 뭐랬다고요? 21%의 주주들이 아까 얘기했던 주당 41만 원의 주식 매청권을 행사를 하면은 8천억이 넘습니다. 8천억이 넘으면 SK 머티리얼스는 반대 의사를 통보한 주주가 21%다? 아니요. 반대 의사만 통보하면 이제 주식 매청권 행사가 안 되니까 반대 의사 일단 통보를 해놓고 나중에 실제 주식 매청권 행사한 주주가 21%면 SK 머티리얼즈 SK주 합병은 이제 무산될 수도 있고 뭐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제 무산될 수도 있다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8천억이나 비용을 지불하고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런 일을 벌이고 남은 회사는 가능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주가를 올리려고 하겠지. 그렇겠네요.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주가를 위로 올려놓으려고 하겠네요. 물론 그것도 돈이 들지. 주식을 매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호재를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죠. 야, 중요한 거 배웠네. 일단 반대한다. 저는 반대가 좋은 것 같아. 너무 우리는 찬성을 많이 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일단 뭐가 나오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라는 게 지금 이런 이벤트가 뿅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2개월 전 주가 요거를 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하니까 사실은 회사라면 주가가 이렇게 한참 쭉 오른 다음에 그때 그 이벤트를 공시를 해야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낮게 형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주가는 20만 원인데 뻥 발표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종전 2개월 동안 주가가 매우 낮았으니까 한 13만 원에 사드리려면 사드릴게요.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주가가 꼬라박지 않는 한 낮은 가격일 거고 그럼 다들 반대 안 사달라고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뭔가 나쁜 이벤트면 그 발표 동시에 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에 삼성중공 엔지니어링 할 때 두 회사 전부 다 플랜트 같은 안 좋은 상황에서 땅 하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뭐 7천억, 8천억씩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부결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좀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주들이? 그러면은 이제 소송밖에 없어요.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소액 주주들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민사 소송 들어간 게 일성신약이라고 그 회사주 법 한 22% 지분을 가진 그 회사와 소액 주주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소송 제기를 했었죠. 고등법원에서 정당하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나오고. 알겠습니다. 야, 오늘 중요한 거 우리 배웠네. 비타민 슈타인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네요. 보통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맞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약간 형식에 치우친 근데 이게 거라서. 반대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는 건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보다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 반대는 나중에 하든 안 하든 그건 선택이니까.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 논리가 맨 마지막 어차피 나는 청구를 할지 안 할지 주식 매수 청구를 할지 안 할지는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내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주식을 샀으니까 오늘 이후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못 쓰고 시장에 신청을 못 합니다 하는 날 직전까지는 그렇죠. 나는 그 권리가 있는 건데 그 권리를 주총 전에 빨리 말해. 안 그러면 그 날짜 전화 가면 우리가 안 줄 거야라고 하는 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거 끝까지 줘야지. 그것도 고민해볼 문제겠네요, 사실. 끝까지 줘야 되고 결국은 이건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재산상의 문제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높으면 자동 매도, 자동 매도. 자동 매도 좋네요. 만약 근데 이거는 증권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요걸 수수료를 받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주주 여러분 괜찮으시죠? 저희가 알아서 다 하고 주주 여러분께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요만큼 나오면 증권사랑 반땡합시다. 그렇지. 증권사에 카톡으로만 보내도 증권사가 대신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6시 넘었다고. 자,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재밌었어. 돈 번 기분이야. 아무 일이 없었는데 돈 번 기분이에요. 예. 비즈니스 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면 저희가 보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6시 넘었네요. 네. 자, 퇴근길 라이브로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